세계사는 어디부터 다루냐면 이제 구석기. 그래서 뭐 구골 게이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구골 게이요? 셋 다 한국사,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다 구석기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예. 지역적으로 이런 거 배우고 시간대별로는 이런 거 배우고 이게 과목이죠. 이런 거야 공부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좋아요. 예.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미의 패션 문과 여러분들. 자, 사탐 중에서 총 4영역이죠. 일반 사회, 윤리, 역사, 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 사회, 자, 최적 선생님께서 그리고 윤리 영역 임정환 선생님께서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만날 영역은 말이죠,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히스토리예요. 과연 이 영역 어떤 분께서 얘기를 또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분까지 섭외가 됐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대성마이맥 소속이십니다. 용기 백배 김용기 권용기 쌤을 모십니다. 나오세요. 야! 영상에서 봤어. 영상에서 봤어요. 반갑습니다, 미미누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패션 문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용기입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충분히. 그럼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미미누 채널 처음이잖아요. 미미누 혹시 아십니까? 미미누요. 그냥 미누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알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학생들이 추천했습니다. 나를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대성마이맥 채널에 올라간 영상 중에 바로 여러분들 이 영상이죠. 대성마이맥 강사분들 성대모사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의상이 약간 금색 의상을 차용했거든요. 예, 사자. 예, 사자. 지금도 있으십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입으십니까? 종강할 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이제 종강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과목의 포식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강사로 활동하신 한 몇 년 차 정도? 2002년 월드컵 때 시작했습니다. 21년 차. 예, 21년 차입니다. 강사. 그냥 오래가는 강사.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다! 선생님,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역사를 어렸을 때 학창시절부터 사랑하셨나요? 좋아했죠. 많은 과목들 중에서 근데 잘했던 과목이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계세요? 제가 학생 때 결혼했습니다. 학생 때 결혼해서 생활고에 좀 빠져가지고 동네 그 학원에 갔던 거죠. 출강했는데 원장님이 채용을 해 주셔가지고 한양대 또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연의 도움을 이 사회 진출 처음이 그 학연이었습니다.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되었죠.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탐구 9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자 수가 동아시아사 꼴찌에서 3번째 7입니다. 그리고 세계사 꼴찌 2번째 2, 3수능 기준으로 이렇게 랭크가 돼 있어요. 예전에는 원래 그 세계사 꼴찌였습니다. 세계사 꼴찌였는데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경제가 꼴찌. 경제보다 꼴찌였던 적이 있었군요. 그럼요. 이 꼴찌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늘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선생님도 한국사 또 강의를 찍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그 컴팩트. 이거 뭐. 굉장하죠. 예. 전설의 강의. 전설은 이제 끝났다는 건가? 아니요. 살아있는 전설. 그래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쌍사, 삼사 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선택이죠. 좋아요. 기왕하는 거 그냥 암기 과목 때려잡아야죠. 어차피 비슷한 구조. 어차피 암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쌍사 선택 괜찮다. 그럼요.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또 어떻게 또 쌍사 과목에 대해서 요리를 해주실지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제 선택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어떤 과목인가? 아까 뭐 잘 얘기했듯이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이 있어요. 맞아요. 윤리군, 지리군, 역사군, 일반 사회군 얘기하고 4개 군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선택자 수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 밑에서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이렇게 숫자 자체는 뒤에 있는 애들은 그닥 뭐 이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워낙 그 생활윤리랑 사회문화가 독식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실제로 한번 퍼센트를 보면은요. 그럼 이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각각 선택자 비율이 3.7%, 4.95% 뭐 이렇게 돼요. 대단히 적죠. 확실히. 자, 똑같은 구조에서 2019, 2020 뭐 다 비슷합니다. 2021학년도 확 넘어갔어요. 역시 뭐 비슷해요, 보면은요. 그죠? 근데 보면 올라갔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 김용기 때문?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오르긴 올랐어요. 미미하지만.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을 보면은요, 비슷한데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작년, 역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추이가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 많이 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대충 동아시아사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5% 정도.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4%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과목에 몰려서 그래요. 그 특정 과목은 딱 봐도 생활윤리랑 네. 사회문화요. 생활윤리, 사회문화. 생활윤리, 사회문화가 뭐 압도적입니다. 그야말로. 둘이 합치면 거의 뭐 50% 가까이 네. 잡아먹는 그런 구조예요. 과목이 아니라 분별로 이제 하면은 역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0%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차지하고 있는 윤리군을 보면은 이래요. 야, 점점 올라가요. 네. 예, 점점 올라가요. 야, 이런 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사회군도 이제 경제는 별거 없지만 사회문화가 이제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역시 예,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보면은 이제 윤리와 사회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블랙홀 블랙홀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역사가 의외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뭔가 여기 올라갔으면 뭔가 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별로 안 빠졌잖아. 예. 뭐가 빠졌느냐? 지리가 빠졌어요. 예. 아니 다음 부분 질인데 이게. 자, 이제 지리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예. 예. 뭔가 역사는 이 엄청난 이 괴물들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거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버틴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먼저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약점이죠. 방대한 양,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과목은 한 바퀴 도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책도 두껍고 또 이 까먹어요. 문제는. 이해 과목은 한 번 이해하면 그래도 오래 가는데 맞아요. 암기 과목이니까 네. 계속 복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점 뭐냐? 팩트만 다뤄요. 큰 장점. 팩트만 다뤄서 뭐 제시문은 가지고 이렇게 혼란할 이유가 없어요. 오. 선지를 가지고도 혼란할 이유가 없고 오. 내가 알고 있는 팩트만 잘 찾으면 되거든요. 네. 명확해요. 그래서 오케이. 명확해요. 뭐 생활윤리라든지 이런 과목과는 다르게 네. 긴가민가한 게 없어요. 예, 공부하면 공부한 족족 점수로 직결되는 거. 되니까. 그게 바로 이 역사 과목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단점과 장점이 되게 명확한 과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암기를 내가 잘하고 또 복습. 내가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다. 나가면 굉장히 단점이 장점이 되는 과목이 바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라 할 수가 있어요. 지리를 넘을 자신 있나요 혹시? 비슷하네 이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동아시아사는 일단 네. 교과서가 4개 있어요. 세계사 교과서도 이렇게 4개가 네 있어요. 개구나. 동아시아사는 뭐를 다루냐면 중국사,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 그리고 북방민족. 북방민족 어디인 것 같아요? 말갈? 여진? 말갈 요즘도 알아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기 만주, 몽골 이쪽 다루는 거. 몽골? 그리고 이제 베트남사 조금 이렇게 배워요. 베트남 전쟁사. 베트남 전쟁사. 네, 현대사.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다루는 게 이제 과목 동아시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역사 과목이어도 예. 외울 양이 상대적으로 세계사보다 적죠. 다음에 이제 세계사는 세계사니까 다 다루는 거예요. 서아시아사는 이제 어느 쪽 얘기하는 거냐면 이란, 인도사, 유럽사. 유럽사가 뭐 핵심이고, 이 아메리카사라기보단 미국사.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사와 아프리카사도 조금 배워요. 그러니까 거의 다 배워요. 세계사 하는 학생들은 기왕에 하는 거 동아시아사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여기 포함돼 이렇게요. 역사 과목에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예. 구조가 이런 거거든요. 사건. 그 사건에는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고요. 그 사건의 과정이 있고요. 과정 있고? 그 사건의 결과가 있어요. 있겠죠. 그거 그냥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역사 과목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구조가 자기가 잘 이해하고 외웠다 하면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굉장히 괜찮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과목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볼 땐 요렇고 네. 시간대별로 보면은 세계사는 어디부터 다루냐면 이제 구석기. 그래서 뭐 구골 계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구글 게이요. 셋 다 한국사,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다 구석기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예. 그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예. 세계사는 이제 어디까지 배우느냐? 2015년 파리 기후 협약까지.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 혹시 실례 저 장면이 뭐 어떤? 파리 기후하고 이제 우리 모두 기후를 지키자. 대해서, 예. 박수 치고. 중요하다. 예, 박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박수. 예, 박수. 박수.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사는 구석기부터 해서 네. 어디까지 배우냐면 2010년 중국이 형성한 거네요. 요건 뭐 같아요? 일본인가요? 일본이요, 일본. 일본이 원래 1968년부터 그때 세계 경제 2위였거든요. 그다가 2010년에 추월당해요. G2가 되는 순간이죠. 이 2010년까지 배우는 거예요. 2010년까지 동아시아사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아요?
구석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야, 지역적으로 이런 거 배우고, 시간대별로는 이런 거 배우고, 이게 과목이죠. 이런 거야 공부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수능에서 이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또 어떤가? 라는 걸 한번 보면은요, 대충 이래요. 사건 범벅이에요, 그야말로. 그런 사건들을 제시문에서, 이 사건이 뭐다? 라고 딱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힌트가 나와요, 항상. 이 전쟁의 배경은 뭐 히틀러와 무솔리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이 딱 나와요. 제시문에. 혹시 몇 차 세계대전일까요? 민누님? 1차 아니면 2차? 2차. 2차, 그렇습니다. 오, 자, 세계사에서 되겠네! 함사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파악하고, 배경 파악하고, 과정 파악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어떤 또 사건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거.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다음에 국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겠어요. 가령 뭐 중국. 다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수많은 왕조들이 있어요. 왕조들. 하나라, 뭐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이제 분열의 시대. 순추정부. 그리고 이걸 통일한 진시황제. 이게 짧아야 되게. 좀 긴 거. 한. 그리고 또 분열. 또 위진 남북조. 위진 남조와 북조. 위진 남북. 이때가 그때 그 조조. 오, 잘하네! 조조! 제갈량. 조조, 제갈령, 유비, 장비, 관우. 바로 그때. 그 나관중의 삼국지연이. 소설의 그 무대. 자, 그리고 이제 짧은 통일. 수나라 혹시 아나? 살수대첩. 맞습니다. 일지문덕. 맞습니다. 일지문덕. 다음 이제 당나라. 또 이제 분열. 또 이번에 이제 송원, 명청. 이제 고려 조선 되는데. 맞아요. 요 때가 고려, 요 때가 조선. 이렇게 되죠. 이런 수많은 왕조들을 맞추는 거예요. 송나라 때는 어땠어? 원나라 때는 어땠어? 명나라 때는 어땠어? 청나라 때는 어땠어? 이런 왕조 문제, 국가 문제가 또 이제 세계사나 동아시아의 주요 유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인물이에요, 인물. 또 얼마나 많은 또 이제 막 인물들이 있겠어요. 얼굴 보고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당연히 제시문이 나와요. 제시문이 나오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뭐, 누구지, 얘는? 또 누구지?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그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인물들의 또 업적을 또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세계사, 동아시아사가 위인들이 많아요. 다음에 이제 특정 시대의 이제 문화상을 또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잡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이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평가의 기준 자체가 깊이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용어를 얼마큼 네가 아니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원하냐면 박학다식. 넓고 얕은.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사에서도 이제 미술이 있잖아요. 이 미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 않아요, 사실은. 다 제시문에 힌트가 나와요. 보티첼르의 비너스상 이렇게 나와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보고 이거 르네상스네 이렇게 맞추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뭐더라 얘? 가부키. 기억할 게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도 기억이. 너무 많아. 가부키. 애도 마포 맞추기. 뭐 그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지도 보고 이제 점점 이제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과목이 어렵다라는 거를 자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시의 역사를 또 맞추는 게 있어요. 모든 도시를 묻지 않아 본데 정말 중요한 도시 한 5개 정도 물어요. 5개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탄불. 또 이제 이건 일본의 응용이에요. 아까 여기 사건 맞추기잖아요. 사건이 배경, 과정, 결과 맞추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지라고 하는 거 맞추는. 역사는 시간의 문제니까. 뭐 13세기 후반에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있었다. 이걸 보여줘. 제시문에. 다음에 두 번째는 15세기 초에 명나라 중심의 체제를 보여줘. 그다음에 그럼 요 사이에 무슨 일이니? 라고 하는 게 이게 변별력 문제. 실례지만 선생님 저 모든 걸 선생님 다 제작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십니까? 한강 PPT. 보통 한 500장 써요. 한강량. 500장이요? 의대예요? 500장.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지만 기본적인 건 결국 이거예요. 이렇게 제시문을 주면 그 제시문에서 뭐를 찾는 거냐면 핵심 용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용어, 키워드와 관련된 선지를 고르는 거. 이게 그냥 관통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결국 뭐 외우기냐면 요거 외우게요, 요거. 가령 뭐 이게 수능 문제. 맞춰봐요, 민우님. 지금 보면 일단 문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명은 이제 총 4개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집트. 드라비다인들이 만든 인도스. 차이나. 중국 문명. 총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 용어를 찾는 거예요. 이스탄불이요? 아니. 이제 배운 학생들은 맞추는 거지. 그렇죠. 세계사랑 동아시아사의 특징은 뭐냐면 모르면 못 풀어. 생활윤리랑 사회문화는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가? 몰라도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제 유입을 하는데 이거 하면 안 그래. 모르면 그냥 못 풀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야말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요거에 팔아오, 그냥. 다른 단어들은 다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역독은 이 단어까지 아는 거야. 람세스 2세,
하투 실리즈 3세. 교과서에 없는 애들이거든? 근데 역덕들은 이런 단어까지 아는 애들이 역덕인데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파라오가 포인트라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하면 신한국도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1, 2, 3, 4, 5에서 이집트를 이제 찾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몰라, 솔직히. 파르테논 신조 이게 다 팩트거든요. 이 중에서 이집트를 이렇게 딱 찾는 이런 형태가 세계사 동아시아사 문제예요. 이건 이제 동아시아사 문제. 자, 이 황제는 누굴까? 진시황? 오, 잘하네! 잘하네! 만리장성을 쭉 좋아.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어. 아, 진시황제구나. 라는 걸 딱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아, 진시황제. 이전에는 춘추 전국시대였어. 그리고 이제 진나라가 진시황제가 이제 하나씩 먹어요. 이렇게 하나씩. 통일해. 춘추 전국시대를. 나는 다르잖아. 이 왕들이랑. 그래서 나는 왕들이랑 다르니까 색다른 칭호를 만들어요. 그 색다른 칭호가 황제. 내가 처음이다. 처음 시작. 내가 첫 황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일들을 하겠지. 뭐 문자의 통일, 만리장성, 뭐 화폐의 통일, 도량령 통일, 분서갱유. 다 태워버렸다는 거. 맞아. 책 불지르는 거. 우리 저기 수능 전날 태우는 그 행사의 시작.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은 군만두 문화도 통일했어요. 이가 이제 그가 채용했던 유명한 이제 법가 아저씨 이사. 우리 아까 그 책을 불지르는 거. 분서갱유. 9년제 정국가라고 있고. 이게 아까 그 제시문에 나왔던 만리장성. 도량령 통일, 문자 통일, 뭐 화폐 통일, 뭐 도로망 통일, 뭐 이런 거를 이제 쫙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2, 3, 4, 5에서 진시황제를 찾는 거예요. 분서갱유. 그렇지, 이렇게. 예. 이게 다 이런 문제예요. 말장난 없어, 그냥. 내가 아는 단어 찾고, 내가 아는 팩트 찾고. 그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기본 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탐 요거 풀 때는 30분 주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아까 그 문제는 이제 하는 애들은 몇 분 컷이냐? 20초 컷. 2점짜리는 다 20초 컷. 타임 어택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장점. 장점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하면 좋을까? 이제 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사건 외워야죠. 국가 외워야죠. 왕조 외워야지. 또 관련된 어떤 일들 외워야지. 인물 외워야 되지. 관련된 제도, 문화, 수많은 단어들을 외워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무거운 애들이 해야 돼요. 암기 좋아하고, 복습 좋아하고, 꾸준한 애들. 사실상 최상위권 기준으로 내가 무조건 50을 맞고 싶다 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굉장한 과목입니다. 좋은 과목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킹영기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패션 문과 역사 영역편의 권용기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너무 사실은 패션 문과 컨텐츠만을 위해서 PPT 출연해주신 소감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예, 컨텐츠.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메뉴 채널 나오셨으면 드디어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덕분에 한번 만들어봤네요. 투자 시간 12시간. 정말 이틀. 민우님의 수강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투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0.5% 상승. 우리 수강생 선택자 수 0.5% 상승하죠. 아까 선생님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마지막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질의는 또 어떤 선생님이 나올지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고 권영 선생님 편이었을 때 지금까지 미민우 권영기였습니다. 안녕. 안녕. 예.